아마 이런 경험들 다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대형 업체들이 택시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택시업은 다양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 2년 동안 이 택시 규제 논쟁의 쟁점이 바로 소비자 권익이었는데요. 기존 택시가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규 사업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국토부는 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택시 근로자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택시 산학금 제도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폐지된 택시 산학금 제도가 어떤 제도였는지 먼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략은 알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 택시 산학금 제도는 기존의 택시 회사는 택시를 빌려주고 관리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산학금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법인 택시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으려면 매달 산학금 13만 5천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그 당월 수입이 만약에 산학금보다 낮게 되면 예. 월급에서 공제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산학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평균 일해야 되는 시간이 하루에 5.5시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30년 동안 택시 업계에서 내려온 제도라고 하는데 산학금 앞에 붙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악행 제도 이런 단어가 붙었다고 하는데 이 이유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 하루 산학금을 채우는 것이 그 소정 근무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근무를 해야지만 겨우 채울 수 있는 실정이어서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예. 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법인 택시기사 회사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이 일일 3시간에서 5시간이지만 예. 산학금을 충당하기 위해 소요되는 실제 시간은 거의 2배에 가까운 6.7에서 10.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군요. 또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서울 지역 법인 택시 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일일 2교대 기준 9.9시간, 무교대 기준 11.7시간, 네. 월 평균 순수임은 각각 166만 7천 원, 157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에 비례해서 산학금을 제하고 나면 적은 수입이기 때문에 예. 악행제도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산학금 제도가 폐지됐으니까 이제 택시 근로자들의 고민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학금 제도 대신에 도입된 제도가 또 있는데 전액관리제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액관리제 명칭을 통해서 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전액관리제는 법인 택시 기사가 예. 수익금 전액을 운영업자한테 모두 납부를 하고 네. 월급을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좀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그렇죠. 마음이 네. 편해지죠. 지난해 8월이죠.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개정해서 예. 올해 1월 1일부터 모두 전액관리제를 의무화했는데 네. 그 내용을 주로 한번 잠깐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1일의 근무 시간 동안 예. 택시 요금 미터기에 기록된 그거와 관련된 수익금을 모두 전액 운송업자한테 주고 네. 수익금을 받아가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정 금액을 정한다라는 내용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입 단계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일단 제가 또 반갑다, 좀 마음 편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월급제라고 하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더 반길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전액관리제를 많이 반기지는 않는 눈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그 사실은 월급은 늘었지만 그 벌어야 하는 예. 기본 매출액도 늘어서 택시업 종사자들한테는 업무 강도가 좀 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시행 전에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선이었던 기사 1인당 평균 네. 급여가 시행 후에는 190만 원은 보장이 됩니다. 예. 단 어. 월 평균 운송 수익금을 지켜야 네. 월급을 보장받기 때문에 월 평균 운송 수입을 410만 원 정도는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데요? 예, 매일 13만 8천 원씩 한 달 평균 월 한 350만 원 산학금을 내야 했던 예. 기존과 비교하면 더 많은 업무를 해야 월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초과수당 수익 분배 제도 기존에는 기사님들의 몫이었지만 예. 전액관리 체제에서는 기본 급여를 넘는 수익금에 대해 기사와 택시회사 6대 4나 7대 3 구조로 수익금을 나누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법인 택시기사가 회사에 제출하는 월 수익이 총 590만 원이라고 하면 이 금액에서 19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 중에서 240만 원은 기사에게, 나머지 160만 원 회사가 수입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2019년에 이 최저임금을 보니까 174만 5,150원이었습니다. 근데 택시기사님들의 기본급이 120만 원 선이었다고 하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택시 근로자들의 처우가 제도 자체가 좀 많이 열악했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리면 2007년 12월 27일 날 최저임금제가 개정된 이후에 좀 편법행위가 나타났습니다. 그 편법행위는 뭐냐면 예. 기본급을 인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줄이는 행위입니다. 그걸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 제도가 있어요. 예. 그건 뭐 실제로 그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조자 대표가 서면 합의, 우리는 밖에서는 이 정도 근로를 하니까 이렇게 정하자라고 하면 그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택시 운송업체가 기본급을 낮추기 위해서 밖에서 일을 하는 건 우리 예를 들면 밖에서 일을 하는 거는 7시간 하는 걸로 정하자라고 하면 실제 시간이 더 많더라도 그 시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한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되는 거죠.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제도든 뭐 초기에는 진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조사를 했더니 법인 택시 회사 중에 10% 정도만 이 전액관리제를 지키고 있고요. 90%는 지키지 않고 있고 유사 산학금 제도를 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액관리제 지키지 않을 때도 어떤 처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변호사님? 그 전액관리제 위반하면 1회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 2회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이고요. 네. 3회 적발 시에는 감차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감차 명령까지요. 관리 및 처벌은 각 지자체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결제되는 뭐 올해 이제 올 2월이나 3월은 되어 봐야지 산학금 폐지 시행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 택시기사가 온전히 지고 있던 이 영업 리스크를 회사도 나눠지게 하자라는 취지가 이 산학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아무쪼록 잘 시행이 돼서 그간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했던 택시 근로자분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